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경매 물건 분석으로서 과연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을 참여할 그런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물건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소재하는 우방아파트 24평형입니다.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요, 경매 정보지를 보십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 순간에 과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 가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또 수익이 발생될 그런 여지가 있겠는가? 그것부터 보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이 물건 보니까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이 물건에 대해서 1차적인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즉, 나의 자금이 1차적으로 얼마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적당히 했다가 이게 못 번다는 것이죠.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제가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본 사건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소재하는 우방아파트입니다. 우방아파트 24평형으로 이제 불려지고요. 전용 면적이 18.1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차 기일날 유찰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었다가 2차죠. 2차 기일날 해가지고 최저 가격이 9,030만 원인데 이 날짜에 단독으로 윤모 씨라는 분이 9,520만 원을 쓰셨다가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났는데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리셨네요. 대금 납부 안 한다 그럼 다시 재경매란 말이죠. 재매각 같은 경우는요, 직전 기일날 최저 가격의 매각 금액이죠. 저감 없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4월 20일 날 입찰을 실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착 보는 순간에 이거 내가 소위 배팅을 할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거죠. 이게 먼저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차 법원에서 평가한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이 안 되지요. 1억 2,9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시니까 임차인 황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이. 2017년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셨네요.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시한 1차 감정 가격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럼 과연 이걸 이러한 경우 내가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봐가지고요. 자, 1억 2,900만 원인데 우리 조금 전에 누가 낙찰 받은 사례 보셨잖아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9,500만 원 정도에 썼었어요. 9,500에. 9,500 쓰면 뭐 할 거냐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경매 비용은 우리가 이제 차치하고 일단 순수하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분이 만약에 1억 3,500만 원 중에서 9,500만 원을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고, 4천만 원 인수한다는 것은 뭐죠? 전체 1억 3,500만 원이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2,900만 원이라면은, 과연, 가치는 1억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투자에 따른 필요한 것인지,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아니십니까?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이전에 2019년도 5월 27일 날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2020년 4월 27일인데,
1년여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요 배당 요구 요 날짜가 보니까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한 사람, 즉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요 별표로 제가 경매 기입 등기를 할게요.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법원이 지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따로의 배당 요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해가지고 2019년 5월 27일 여기 아마 임차권 등기한 날짜인 것 같아요. 우리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죠. 등기부등본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기사항 해가지고. 네. 화면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임차권 등기해서 얼구로 넘어가 볼게요. 얼구로 넘어갑니다. 얼구로 넘어가면은, 야, 뭐 이렇게 많나요? 그죠? 얼구 넘어갔네요. 그죠? 임차권 등기가 나올 겁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임차권 등기. 맨 뒤에 있네. 주택임차권 해가지고, 2019년 5월 27일이죠. 2019년 5월 27일.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요 날짜 기준해가지고요. 경매 기입 등기일이 이전이면은 이분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따로의 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27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배당 요구 날짜도 2019년 5월 27일 아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듯이 이런 임차권 등기가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2020년 4월 27일이죠. 4월 27일 이전인 2019년 5월 27일 날 임차권 등기 됐다. 그랬을 때 이분은 따로의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겠는가? 배팅할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치 없이 물건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9,520만 원 쓴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최저 가격이 9,03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만 원인데, 그 전날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가격 결정할 때, 야, 내일 이거, 내가 입찰 들어가는데 얼마 써야 되지? 입찰가 결정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분은 이 최저 매각 금액인 9,030만 원의 10%인 얼마입니까? 903만 원인가요? 예. 900여만 원을 몰수당한 겁니다. 몰수. 참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같은 경우는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 재매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찰 보증금액 10%로, 그러니까 일부 법원에서는요, 원래 재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액은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 최저 매각 금액에. 그런데 때로는 10%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량행위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는 900만 원짜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게, 900만 원짜리 떡 사먹었다고, 떡 사드셨다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900만 원, 큽니다. 크기 때문에. 딱 보시는 게, 연구는 많이 하시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너나 나나 알 것이 경매 투자한다 또 뭡니까 유튜브에 있는데 보니까 경매 관련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무료니까 보니까 할만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쑥 들어갔다가는 경매 투자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양질의 경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